자, 이제 16번 봅시다. 하루 동안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 두 도시에서 내린 비의 양을 측정했대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서울에서는 오전 7시부터, 07시부터 6mm씩,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당 내리는 걸 알려줬네요. 6mm씩 언제까지 내린 거냐면 오전 11시 30분까지 내렸대요. 어떤 속도로? 요 속도로.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얼마가 내렸습니까? 이렇게 하면 6mm로 4시간 반이 내렸으니까 27만큼 내렸겠죠? 27. 그 다음 인천은 언제부터 내렸냐면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내렸대요. 근데 시간당 얼마 내렸는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이만큼 내린 게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내린 게 서울과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이 같대요. 이게 27mm래요. 결국 시간당 얼마로 내린 건가요? 3시간 동안 27이 내렸으니까 얘는 9mm가 내린 것까지 알게 됐어. 근데 여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양으로 비가 내린대요. 서울은 6, 인천은 9. 그래서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이 서울에 내린 비의 양보다 3분의 1만큼 더 많아지는 시각, 앞으로 11시 반 이후로 계속 몇 시간 동안 내린 거야. 그 시간은 우리 뭘로 놓을까요? 11시 반부터 어쨌든 그게 오후 2시 반이 됐든 4시 반이 됐든 5시가 됐든 7시가 됐든 8시 반이 됐든 추가로 내린, 그걸 우리는 X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7시부터 11시 반까지 27이 내려서 계속해서 X시간만큼 내린 양은 어떻게 되나요? 27 더하기 6X가 되겠죠. 그죠? X시간 동안 시간당 6이 내리니까. 인천은 또 마찬가지로 27 내린 거에다가 계속해서 X시간만큼 내리면 9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서울에 내린 비의 양보다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이 서울에 내린 비의 양보다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서울에 1만큼 내렸으면 인천은 여기에서 3분의 1만큼 더 왔다며. 그럼 이거는 3분의 4잖아요. 얘는 3분의 3이잖아요. 결국 얘하고 얘가 3대 4가 되는 그 X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넣으면 되죠? 27 더하기 6x 대 27 더하기 9x가 비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3대 4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서울이 3이 왔을 때 인천이 4가 오면 서울보다 3분의 1만큼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식을 이제 이렇게만 세우면 게임 끝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서두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스피디하게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죠. 그럼 X가 9가 나오게 돼요. 실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1시 30분부터 플러스 9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시점에 서울과 인천의 비에 내린 양이 3대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시 반에서 플러스 9시간을 해줘야죠. 그게 몇 시입니까? 오후 8시 30분이 되죠. 11시 반에서 9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생산 비용이고 요거는 오염 배출량이고 톤이야. 그런데 정부가 오염 감축을 위해 오염 배출량 1톤당 1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대요. 얘는 얼마 내요? 만약에 이제 부과하기로 하였어. 그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A는 얼마를 냅니까? 부과 전에는 A는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그냥 30이면 됐어요. 근데 부과 후는 어떻게 돼요? A는 30에다가
7톤에 대한 톤당 또 얼마죠? 11만 원이니까 77만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 세금 부과 전후 하루 오염 배출량의 차이. 오염 배출량의 차이래요. 근데 뭐에 대해서? 토성화학은 오염 배출량에 상관이 없이 최소 비용, 생산 비용 더하기 세금의 공정을 하나만 선택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죠? 자, 부과 전에는 세금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냥 생산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부과 전에는 이 회사는 어떤 공정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조금 들어간 최소 비용. 그 비용 공정이 어떤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부과 전에는 A 공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부과 후에는 어떤 공정을 선택할까요?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부과가 됐어.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30 더하기 11을 곱하니까 77. 얘는 B는 어떻게 되냐면 32 더하기 6톤이니까 66.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8에 55죠. 11을 곱하니까. 얘는 58 더하기 4니까 44톤. 얘는 70에다가 33. 어떤 게 제일 수치가 조금 나오나요? 70에다가 3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70에다가 3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30 더하기 77, 32 더하기 66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제일 조금 나오는 게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93이 나와요. 93. 결국 부과 후에는 C 공정이 비용이 제일 조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후에는 C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와 얘의 오염 배출량 차이를 구하라고 그러죠. A는 7톤, C는 5톤이에요. 그러니까 2톤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 될 거죠. 자, 1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더했더니 100명이죠. 그죠? 그래서 그 70명에게 신약을 투여했는데 여기에 신약 70명. 나머지 30명한테는 위약을 투여했대요. 근데 신약을 투여한 환자 중 호전된 사람, 신약 투여한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이 80%래요. 이게 몇 명이에요? 7, 8, 56. 나머지 얘는 14. 그럼 70이죠. 그러면 C는 뭐가 나오나요? 71에서 56을 빼면 15. 여기는 29에서 14를 빼니까 15. 그래서 위약을 투여한 환자 중 호전된 사람 비율 어떻게 돼요? 30명 중에 15명이니까 50%죠. 그죠? 간단한 문제네요. 이런 문제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사실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이거 그 패턴 6의 복합 계산 문제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 고사장에 만나서 이 문제를 만나면 뒤로 좀 밀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렵지는 않거든. 자, 그럼 가를 한번 볼게요. 가. 자, 이거는 여기에 지금 시험 성적인데 평균 점수죠. 그죠? 그래서 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과목별 총점에서 이걸 다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365라는 점수를 한번 볼게요. 365는 어떻게 된 거예요? 6.0에 지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총점이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365는 6.0에 20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또 6.5점이 10명이나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가를 구해야 되잖아. 이게 15명이나 있어. 더하기 또 6.0이 15명이나 있어. 이렇게 하면 가가 나와요. 이거를 또 똑같이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거죠. 320이라는 건 나 곱하기 20, 5.5 곱하기 10, 5.0 곱하기 15, 6.0 곱하기 15
이러면 또 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숫자가 합치면 실제로 해보시면 1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걸 나중에 풀지 뭐 할지, 근데 저는 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역시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우선 A부터 구해야 되죠. A는 원점수예요. 여기 식이 있어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대로 A만 해볼까요? 표준편차가 뭐죠? A에 해당되는 표준편차. A에 해당되는 영역이 C니까 표준편차 4예요. 4. 원점수. 이게 원점수죠. A죠. 그러니까 A. 평균. 이 C 영역의 평균은 얼마냐면 여기 있네요. 10이네요. 이게 표준점수. 여기 있네요. C 영역의 표준점수. 1.5야. 그러면 A가 나올 거예요. A가 얼마가 나오냐? A는 16이 나올 거예요. 16. 그 다음에 여기는 그 B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B만 16인, A가 16인 거에서 B가 14, 15니까. 그러면 C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뭐 이 정도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나머지는 좀 시간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B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B를 구하는 식은 또 어떻게 될까요? B 어딨어? B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B는 또 마찬가지로 원점수죠. 표준편차. B의 표준편차. 영역 C니까 4분의 B 빼기 얘의 그 평균 10. 이게 표준점수. 이 B의 표준점수는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또 B가 나오겠죠. 그 B가 얼마가 나오냐면 B는 뭐가 나와요. 어쨌든 14. B는 아마 14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자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C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겠죠? 여기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1.0.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요걸 구해야 또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정도는 다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문제가 붙어 있잖아요. 게다가 이것만 하면 이거는 푸는 건 금방 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Q1이 뭐죠? 원점수의 총점이래요. LC의 원점수의 총점은 얼마죠? 요게 원점수잖아요. 총점. 얘가 16이 나왔고 14가 나왔으니까 얼마입니까? LC 두 개를 더하면 25에 56인가요? 얘는 56. KC 원점수의 총점 요걸 더하면 얼마입니까? 35에다가 57인가요? 57. LC가 KC보다 높습니까? 아니죠. 얘가 더 높네. 이거는 금방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2가 뭐래요? Q2는 표준점수의 총점이래요. 그래서 KC의 Q2, KC의 표준점수의 총점. 이거 얼마입니까? 플러스 2.0이나 요걸 다 합치니까 플러스 2.0. LC는 요걸 다 더해. 그러면 플러스 1.0. 1.0. 그래서 KC가 LC보다 낮아요? 아니네. 플러스 2.0이니까. 얘도 아니야. 또 영역에서의 상대적 능력을 평가할 때 상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건 표준점수래요.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표준점수면에서 KC는 세 영역 중에 C 영역을 제일 잘해요. 그러면 표준점수를 우리 한번 봅시다. 표준점수를 이렇게 보면 KC 볼게요. KC는 뭘 제일 잘해요? 이걸 제일 KC는 요걸 제일 잘하죠. 플러스 1.5니까. 표준점수가 제일 높은 거를 잘하는 거니까. KC는 세 영역 중에 C 영역. 플러스 1.5가 C죠? 이거 맞네.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상대적인 영역을 펼 때 LC는 마이너스 1.0, 1.0, 1.0이니까 B영역보다 A영역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B영역보다 A영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대로 됐죠? B를 더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JC는 두 개 영역에서 KC보다 못해요? J하고 K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J하고 K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개 영역에서 아니죠. 이거는 한 영역은 같고 한 영역은 같고 한 영역에서는 뒤처지고 한 영역은 더 잘하고 그러니까 두 개 영역이 아니라 한 개 영역에서 KC보다 못한 이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시간씩인데 22시간인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게 뭘까요? 이걸 22시간으로 구성하는데 5시간을 4개 곱하고 3시간 하나 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2개를 하고 3시간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1시간까지 남고 자 그래서 22시간을 제일 그 저비용으로 하는 건 이걸 거예요. 10 곱하기 2 더하기 3 3시간용 하나 이렇게 하면 16만 원에 19만 원이죠. 22시간은 19만 원 25시간은 요거 2개 곱하기 요거 하나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21만 원.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2만 원이네요. 2만 원. 그 다음에 23번은 몇 시간을 초과하여 이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정액제가 얘가 22시간 사용할 때는 정액제가 훨씬 더 비싸죠. 25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지금 32시간 단위로 돼 있으니까 32시간은 10시간 곱하기 3개의 요거 하나예요. 얼마죠? 그럼 얘는 27만 원이에요. 33시간도 27만 원이겠지. 여전히 정액제보다 싸. 32시간하고 33시간은 그냥 시간제 이용하는 게 나아요. 정액제보다. 자, 34시간하고 35시간도 똑같겠죠. 35시간은 뭐겠어? 얘 3개에다가 얘 하나. 그러니까 얘는 29만 원. 여전히 35시간까지는 정액제보다 시간제가 나아. 36시간은 얘 3개에 얘 2개겠죠. 그럼 얼마예요? 24만 원에 2개니까 얘부터 30만 원이에요. 36시간부터 얘보다 나아. 결국 36시간부터는 정액제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몇 시간을 초과한 게 36시간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번을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36시간을 초과하여니까 37시간부터거든요. 그럼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35시간이 돼야죠. 35시간을 초과해야 36시간이 되니까. 정답은 4번. 사실 2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초과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이것도 복합계산 문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서 1차와 2차 선택에서 동일한 제품을 선택한 주부들은 A사, A사 요 숫자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덧셈들을 해야 됩니까? 우선 요거는 좀 구할 수 있겠네요. 185에서 요걸 다 빼면 해보세요. 얘가 이제 1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얘들은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1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와요. 얘가 얼마나 나왔냐면 2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 안을 채우는 게 관건이겠죠. 이걸 뭐 여기도 계산할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이것만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정답이 2번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음만 조급하니까 일단 뒤로 밀어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NCS 직업기초학력 교과서가 있잖아요. 모듈형 교과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충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낸 문제고 여기 보시면 이런 회사의 직원 5명의 체중이 평균이 Mkg 그리고 여기 보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뭐죠?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A는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5 이 사람은 M-8 이 사람은 M 더하기 6 M 더하기 4 M-7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명을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 더하면 숫자는 다 0이 돼요. 그리고 OM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F 직원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A보다 7kg가 무겁다 그러니까 M 더하기 12가 되죠. 그래서 이 6명의 평균을 냈더니 원래 5명의 평균보다 4%가 증가했대요. 4%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M에다 1.04 이렇게 곱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6명의 평균을 한번 내봐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6M이 되고 원래 얘들을 다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12가 돼 있으니까 12. 이걸 일일이 다 더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2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4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M을 이쪽으로 해서 빼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M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0.04M은 요걸 이쪽으로 M을 이쪽으로 보내면 2 이렇게 해서 M은 0.04분의 2 하니까 50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 5명 중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겠지. 50 더하기 6이니까 56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자, 26번. 이것도 잘 고민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100km마다 창고가 있대요. 이렇게 거리가 지금 100km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비어 있어. 근데 지금 상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자재를 하나의 창고에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송비를 최소화하려면 어느 창고에 모으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A에 모을 때, B에 모을 때, C, D, E, F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복합계산 문제죠. 훈련용으로 할 때는 이걸 직접 해보시되 나중에 그 또 시험장에 가면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풀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A로 모은다. 그러면 B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C는 없으니까 D에 있는 걸 여기, E는 비어 있으니까 F에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0톤은 아니니까 A는 그대로 있으니까 A로 모은다 그러면 B에 있는 창고 B에 있는 25톤 곱하기 거리는 100km죠? 제가 해설지에 비례상수를 써놨는데 비례상수가 뭔지 몰라도 돼. 어차피 똑같이 K가 계속 비례상수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여기다 K를 곱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안 곱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 몰라도 돼. 비례상수. 자, 일단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톤 곱하기 100, 200, 300 더하기 F에 있는 거 10톤을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식을 계속 쓰다 보면 창고 C 비어있는 곳에 이걸 운송한다고 보세요. A에 있는 거 1번, B에 있는 거 2번, D에 있는 거 3번, F에 있는 거 4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는 지금 비어있지 않죠. 근데 C는 비어있죠. E도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곳으로 하려고 그러면 4번 이동해야 돼요. 맞죠? 근데 비어있지 않은 A나 B나 D나 F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3번만 이동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곱하기, 그러니까 4번이나 그 더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풀 때는 요거 나중에 그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거 C하고 E하고. 그렇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27번은 아주 간단하죠. 2018년 국내 B2B 시장 규모 중에 2018년 중에 B2B 중에 국내외 전체, 그러니까 국내 B2B 시장, 국내 B2B 얘가 2018년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이렇게 더하면 전체는 9,900이 나오고 그 중에서 3,000. 이거 퍼센트 구하는 건 금방이죠? 30.3%가 나오죠. 간단한 문제네요. 자, 28번은
평균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인데 그것도 한 가족당으로 돼 있어요. 자, 한 가족당 평균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로 해야 되나? 아니죠. 예로 해야 되나? 아니죠. 얘는 할 수 있죠. 1000명당 자동차 수. 1000명당 자동차 수 1000명당 205대를 가지고 있대요. 일단 그러면 한 명당은 1000분의 205, 얘는 1000분의 130, 얘는 1000분의 410, 얘는 1000분의 350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1인당. 그런데 한 가족당은 3명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3. 여기도 3, 여기도 3, 3을 했을 때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205 곱하기 3이 1000이 넘습니까? 130 곱하기 3이 1000이 넘나요? 근데 얘는 넘죠. 1200, 4, 3. 그러니까 얘죠. 그러니까 1이 넘는 거를 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C하고 D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이제 자료 해석 문제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독해처럼 일단 선지 먼저 보는 거예요.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기간.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기간은 뭐냐면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례는 없었대요. 어쨌든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기간은 19에 결혼해서 42에까지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요거는 23년인가요? 23년. 귀족 남자는 15살에 해서 45세, 30년. 이게 평균 기간이죠? 그러니까 왕족이 귀족보다 길어요? 아니죠. 얘가 훨씬 더 기네. 그 다음에 2번 귀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일단 귀족의 평균 혼인 연령은 200명이 있어요. 분모가 200명이고요. 분자는 80 곱하기 15 더하기 120 곱하기 20 이거 해야 되죠. 시간 좀 걸리죠. 그 다음에 왕족은 전체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이거랑 40명에 그 다음에 남자가 19 곱하기 30명에 더하기 여자 10명 곱하기 15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둘 다 18세 나옵니다. 높다? 아니죠. 그 다음에 왕족의 평균 자녀수. 평균 자녀수는 10하고 3인데 이것도 평균 자녀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왕족의 이게 6.5가 나올 수 있을까? 이 6.5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이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얘를 10 더하기 3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계산 안 하고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사망 연령의 남녀 간 차이는 사망 연령의 남녀 간 차이는 승려는 2세예요. 그리고 귀족은 몇 살이죠? 이게 11살인가요? 11세. 승려가 귀족보다 큰가요? 아니죠. 귀족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남성 160명의 평균 자녀 수와 여성 160명의 평균 자녀의 수의 차이는 자, 한번 봅시다. 자, 남성. 승려는 일단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남성 볼게요. 남성은 분모가 160명이고요. 남성 보면 자녀 수. 30명에다가 곱하기 10 더하기 또 80명에 곱하기 5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죠. 그리고 여자들 한번 볼게요. 여자는 전체가 여성이 30, 10, 120이니까 160. 똑같은가요?
30, 10, 120, 160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 10명이 3, 10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120명이 6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하셔가지고요. 이거 분모랑 뭐 약분하고 퍼센트 낼 필요 없어요. 이거 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를 이제 빼면 이 숫자가 분자끼리만 빼보세요. 그러면 분자의 숫자가 분모보다 적은 숫자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1보다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2개 사이 매출액 및 면세점 영업실적 추이를 나타낸 자료인데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것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약간의 방법들이 나오죠. 2015년 A사의 면세점 영업이익이 A사의 영업이익보다 많아요? 자, 이거 보면 일단 표 1을 보면 영업이익이 적다 많다 알 수 있나요? 여기는 이 표는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업이익은 뭐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근데 매출액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알 수가 없어. 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매출액 증감률하고 영업이익 증감률이 있을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영업이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 끼면 안 돼. 가가 있는 거 다 지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봤죠? 4하고 5를 보니까 나하고 다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라하고 마만 보면 돼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나하고 다는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를 한번 볼게요. 2010년 이후 A사의 면세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있지만 B사는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요? 괄호쳐져 있는 거. 이거는 영업이익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괄호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A사야.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B사는 보면 괄호가 없어. B사는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얘는 맞아요. 오케이예요. 그래서 나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한번 볼게요. 매출에 있어 중국인 입국자 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회사는 A사이다. 볼까요? 자, A사를 한번 보면 A사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2015년도에 5981일 때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4767이었고 그런데 B사는 매출액이 53이고 자, 2016년도에 807명일 때 5646, 6094 그 다음에 606명일 때 5782, 6334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지금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때 매출액이 A사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어나니까 A사의 매출액이 많이 늘었어요. 47에서 56으로. 근데 B사는 중국인 입국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지를 않았어. 비율적으로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중국인 입국자 수가 줄어드니까 매출액이 늘긴 했지만 아주 조금 늘었어. 근데 B사는 줄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조금 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해. 늘어온 게. 줄었지만 A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야. 결국 중국인 입국자 수에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A사입니까? B사입니까? A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다음 문제도 보면 상관관계가 높은 회사는 A사이다. 나 다.
라를 볼까요? 매출액 내 면세점 비중으로 볼 때 B사의 영업 채널이 보다 다양한가요? 매출액 내 면세점. A사는 면세점 매출액이 매출액 내 비중이 B사에 비해서 높아요. 계속 매출액 내 비중이 뭐가? 면세점 매출액이 B사는 낮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A사의 매출액은 요만큼이고 B사의 매출액은 이만큼인데 이게 A하고 B인데 비중으로 보면 A사의 면세점 매출액은 이만큼이나 차지하고요. B사는 그냥 요만큼 차지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얘들은 근데 B사는 A사보다 솔직히 다른 뭐 채널이 더 많을 수도 있지. 다양하게. A사는 무슨 뭐 올리브영 뭐 자기네 오프라인 매장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팔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B사는 뭐 백화점,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 뭐 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 나머지 이 하얀 부분을 전부 다 그냥 백화점에서 판 거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면 A보다는 덜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몰라. 라가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바로 이렇게 5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가면서 몰라 이런 걸 지우다 보면 금방 답이 나온 이런 거 알게 되셨고 지금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사는 B사에 비해 전체 매출액은 작지만 면세점에는 당연히 경쟁 우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